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를 분석해 드리려고 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2 내신 한국사, 이 내신 완성과 관련된 보충학습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여전히 막강히 중요하죠. 통합사회랑 마찬가지로 단위수도 굉장히 높고요. 6학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해야 되고, 실제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 내신 과목일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필수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2028 수능에서는 이제 국영수와 더불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돼. 내신 한국사는 엄청 어렵고 수능 한국사는 쉽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신 한국사를 잘 해놓으면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여러분들이 내신을 대비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사실 한국사 놓쳤다? 사실 고1 때 내신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뭐가 달라졌나를 보면요. 교과서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교과서가 1, 2로 나뉘고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자, 기존에 1호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는 한 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사 1과 한국사 2로 나뉘게 됐습니다. 내용 서술 비중도 다소 늘어나게 되겠죠. 선생님이 좀 비교를 해봤더니 아주 크게 비약적으로 페이지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 시절에 한국사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한 200페이지 후반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20페이지 한 요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 서술이 늘어났다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죠. 한국사 1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근대사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1호 교육과정은 완전히 근현대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1호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라고 하는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전근대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흥선대원군 집권 전까지를 이야기를 하거든. 조선 후기까지를. 이 전근대사랑 관련된 비중이 한 3 정도였었고, 근현대사가 7 정도가 됐었어. 3대 7 정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의 서술 비중이 좀 늘어났어. 그래서 3.5대 6.5 정도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근소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문항 구성이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3.5에서 한 4 정도 갈 수 있고 4대 6 정도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늘었느냐. 자, 표 1이 2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내용체계고요. 표 2가 1호 교육과정 내용체계야. 1호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 한국사 이해가 1개의 단원이었는데 이게 2개의 단원으로 늘어서 서술이 되었죠. 그래서 영역이 2개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성취 기준도 원래 6개에서 전근대사에서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 수도 9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영역의 탐구학습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별표. 전근대사의 사회경제 문화사가 부활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1호 교육과정에서는 고대부터 고려세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전근대사는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었고, 경제사회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터 고려세까지는 문화사만 서술했고요. 경제사회사가 안 나왔고 1호 교육과정에서는. 그리고 조선세는 또 문화사가 안 나오고 경제사회사만 서술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내용 전 영역이 이제 나오게 됐어. 그래서 1원국사에서 배우지 않았던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사회, 경제사, 조선시대의 문화사 등도 새롭게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전체 영역을 학습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근대사 내용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1회 1, 2단원이 전근대사잖아. 여기까지가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여기가 이제 격전지라고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다 1, 2단원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중간고사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를 알 수가 있지. 예전에 전근대사랑 근현대사가 5대5 비중으로 배웠을 때는 전근대사를 길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배우고 동일한 비중이었지만 지금은 3.5대 7.5, 4대 6 정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적인 범위를 짧은 시간 동안에 응축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감 난도가 가장 높은 파트 중에 하나가 전근대사에 대한 학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개화기는요, 큰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교육과정에서도요,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이에요.
4대 6이면 6이 중요하겠지. 3.5 대 6.5면 6.5가 중요하겠죠. 근현대사 중심인데 사실 정근대사를 제외한 개화기부터 현대사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사실 근현대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학 유형이 사려 해석형도 나오지만 연표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연표 학습을 좀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사 1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터 개화기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한국사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의 역사, 현대사까지를 다루는 게 한국사 2번째 교과서 이 2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한국사 2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전개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정근대사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던 게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랑 관련된 내용의 서술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사가 분권이 되었고 페이지 수도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개는 좀 더 세세하게 서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조금 더 서술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 너무 중요한 변화. 현대사의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중학교에서 현대사를 아예 안 배우고 넘어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에서는 역사가 전근대사 중심으로 좀 배우고 개화기까지는 배우고 일제강점기도 좀 들어가는데 현대사를 아예 생략하고서 안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사를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현대사가 되게 재밌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막상 내가 되게 어렵고 이 좀 미지의 세계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그 현대사의 비중이 확대가 됐어요. 그 전에 소략하게 좀 다뤄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소략하게 다뤄지던 부분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시기부터 현대사까지의 흐름은 조금 간략하게 다뤄졌었는데 이번에는 1987년 이후의 현대사를 따로 한 개의 단원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사가 원래는 한 개의 단원이었는데 두 개의 단원으로 비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 두 개가 뭐야? 정근대사가 한 개 단원에서 두 개 단원으로 늘어났고 경제사회 문화사가 훨씬 더 강화가 되었고 근현대사에서는 현대사 파트, 특히나 1987년 이후가 따로 분리가 될 정도로 한 개 단원에서 두 개 단원이 될 정도로 현대사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사의 내신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좀 잡기 위해서는 전근대사를 공부를 할 때는 광범위한 시간적인 범위를 어떻게 하면 압축적이고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개화기부터 현대사까지의 근현대사는 흐름과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자, 한국사 내신완성 있죠. 이 내신완성은 한국사 구종 교과서의 내용이 총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이 10여 년간 한국사 내신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들을 교육과정 기반 안에서 공통 내용을 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세트로 볼 수 있는 게 내신완성은 강좌수가 40강을 넘어갈 정도로 길지만 내신완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복습하고 그리고 서술형 훈련을 끝장나게 할 수 있는 복습노트 강의가 있잖아. 이 복습노트는 10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 2개 강의 이 정도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습노트 반드시 활용해 보시고요. 실제 내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해당 문학 유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모든 선택지를 묶어서 이 한 개 문제 선택지가 막 15개 선지에서 20개 선지까지 되는 패턴 공략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이 3개가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요 세트로 해서 학교 수업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충해 나가시고요. 시험 전날 혹은 이틀 전쯤에 직전 대비 특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직전 대비 특강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를 2시간 동안 정리해줘요.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에 총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료, 선지까지 마지막으로 내용을 잡아보기 때문에 요 4개의 강의를 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그 시기마다 맞춰서 내용들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한국사를 방학 때 시작하지 않고
학기 중에 부랴부랴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한국사가 수능은 쉽지만 내신은 빡셉니다. 엄청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한국사 뭐 암기하면 되지 생각하는 거 절대로 너무나 큰 오산. 한국사랑 관련된 내용을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료를 얼마나 심도 깊게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요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분석 끝내보고요.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